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되도록이면 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의 나쁜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간은 모든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소의 기초적인 대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장기입니다. 피로나 해독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지만 간에서 가장 많은 일과 중요한 일은요, 영양소의 저장과 분배 기능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와 다양한 효소와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간이기 때문이죠. 간 건강을 망치는 음식은요, 독소나 세균을 옮기는 비위생적인 음식들과 과도한 지방을 우리 몸에 쌓이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피하시거나 좀 덜 드시게 된다면요, 간은 회복의 시기를 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간 건강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식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래 묵은 견과류입니다. 혹은 오염된 견과류를 이야기하는데요. 간암을 일으키는 독소인 아플라톡신은 치사율이 아주 매우 높은 맹독입니다. 아주 작은 양이라도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은요, 간암의 발병 위험률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간에 염증을 유발하고 변이를 일으키게 되어서 암으로 발전한다라는 데이터가 명백한 독소입니다. 아플라톡신은요, 특정 곰팡이가 내뿜는 대사산물인데요, 연중 기온이 20도 이상인 아열대라든지 열대 기후에서 번식하는 대표적인 곰팡이입니다. 옥수수, 쌀, 콩, 견과류, 땅콩 같은 농산물이 수확 과정에서 곰팡이에 오염이 되고요, 가공과 보관 과정을 거치면서 아플라톡신이 생성되고 축적되게 됩니다.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요,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견과류들은 거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보관을 잘못했을 때는요, 견과류가 상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곰팡이균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오래 묵거나 또는 오염된 견과류는 피하시는 것이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을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끓여서 드신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견과류가 쪼글쪼글해져 있거나 색깔이 변했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곰팡이가 실제로 핀 것을 보신다면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꼭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드셨을 때 쓴맛이 나는 것이라면요, 바로 뱉어내셔야 합니다. 미국 FDA에서는요, 땅콩 버터라든지 땅콩 크림 같은 데도요, 아플라톡신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잘못 선택한 건강식품들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 건강하신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시는 건강식품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건강식품을 오래 드시거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간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농축된 거라고 무리를 준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문제가 된다면요, 식약처에서 허가를 애초부터 해주지 않겠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시다면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 몸에 맞지 않는 식품이라든지 약품을 드시는 경우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미 간이 안 좋은 경우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건강을 위해서 녹즙이라든지 비타민 등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하지만 한약이라든지 생약, 비타민제, 호르몬제 등은요, 원칙적으로 모든 성분이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과 연관이 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안 좋은 경우에는 특정 약물 복용 후 몇 시간 만에 간 손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수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간 손상에서부터요, 급성 간부종까지 아주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고용량의 비타민 A는요, 간에 축적이 되어서 독성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3000에서 5000 IU 단위로 권장을 하는데 한 4만 IU 이상의 고용량을 드시게 되면요, 간 독성이 확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흡연자의 경우는 폐암의 발병 위험까지 나타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에는요, 비타민 A의 경우 하루 권장량의 50%에서 많게는 한 100% 정도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10배 이상의 양을 여러 번 먹기 전까지는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논의의 경우에는요, 간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정도 섭취 후에 간 수치가 확 하고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약물을 중단하신다면 또는 식품을 중단하신다고 하면요,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손상이 심해지면서 급성 간부전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요, 응급 간 이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간학회에서 권장하지 않는 민간요법은요, 주로 인진쑥이라든지 돌미나리즙, 녹즙, 상황버섯, 헛개나무, 오가피 등 생약제와 다슬기즙, 붕어즙, 장어즙, 특정 약물, 다이어트 한약, 장내삼이라든지 한삼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간에 좋다고 권장되는 식품들인데요, 개인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입증되었으나 본인에게 맞지 않아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독성으로 인한 간 손상은요, 간 손상과 원인 물질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증되지 않는 유사 약제라든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건강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말아야 하고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드시기를 바라고, 꼭 드시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요,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당과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들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탄수화물과 당이 많은 음식은요,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간 수치를 올리기도 하고요, 간에 대한 염증도 유발하는 안 좋은 식품들이라는 것이죠. 빵, 과자, 떡, 아이스크림, 음료, 이런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식품 자체가 문제란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많이 함유된 과당이 큰 문제입니다. 과당은요, 간에서 모두 지방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지는데요, 지방이 과잉적으로 축적되게 되면 지방간이 되기 때문에 당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 탄수화물도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여서 인슐린의 과다 방출로 이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흰밥이라든지 흰빵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 대신에 통곡물 밥이라든지 현미밥 같은 잡곡밥을 드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술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간에 나쁜 가장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간암의 주된 요인으로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요, 알코올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의 대사산물이 간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간의 지방이 쌓이게도 만들게 하기 때문이죠. 과음을 하셨다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쉬어주셔야 손상된 간세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시간도 없이 반복적으로 과음을 하게 되면은요, 간세포는 파괴되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정상적인 간세포가 점점점 줄어들고요,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이 오게 되어 재생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간경화 환자들은요, 예후가 매우 나빠서 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술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를 통해서 혈액을 타고 들어온 독소들은요, 간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처리를 못한 독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잠은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은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충분히 깊게 주무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 긴장이 지속되다 보면은요, 간의 조혈 기능 및 신진대사 기능과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요, 각종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간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등산이라든지 조깅, 수영,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은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간을 해독하고 노폐물 배설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편이죠. 다음 네 번째로는 단백질은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요, 지단백을 합성해서 지방을 간에서 혈액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선, 두부, 콩, 달걀, 우유라든지 치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단백질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은요,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져서 그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간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잘 배출해 주어야 하는데요. 간의 노폐물은 담즙을 통해서 분비가 됩니다. 담즙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라든지 들기름을 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외로 어려운 식품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섭취하는 식품들인데 적절하게 조절해서 드신다고 한다면 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